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수가 5만이 넘는 작년에 넘었어요. 작년 말에. 컨텐츠의 힘이죠. 콘텐츠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대표님 많이 여기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브랜딩 디렉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래닝 디렉터, 브랜딩 디렉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 일기에서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90년대 중반에 브랜드 컨설팅 분야에 본격적으로 입문했고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착각해서 이제 독립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하이먼 파트너즈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 대표 컨설턴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부산시 도시브랜드 총괄 디렉터 맡아서 관련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보통 이제 기업 브랜드는 많이 하셨었던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도시 브랜드는 혹시 처음이신가요? 브랜드를 영역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뭐 국가 브랜드나 도시 브랜드 같은 플레이스 브랜드라고 하면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하면 최근까지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폐광 지역 있습니다. 흔히 그 약자 따서 정태영삼이라고 하는데요.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이에요. 물론 이 네 도시 전체가 탄광 지역은 아니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좀 도계 지역만 이렇게 좀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그 전체 폐광 지역 플레이스 브랜딩 하는 일을 좀 오래됐습니다만 2, 3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플레이스 브랜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슬로건 만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울진군 같은데 그 슬로건 만들고 했던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경상북도 정체성 프로젝트 이런 거 해서 관련된 일은 그래도 이미 많이 해보셨군요. 네. 자주는 아닙니다만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시 브랜딩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우연한 기회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해 주셨던 그런 기사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에서 도시 브랜드 얘기해 주신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저도 이제 후배 입장으로 도시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 해보고 싶은 되게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기업 브랜드랑 도시 브랜드가 좀 어떻게 좀 다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네네. 몇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착각이나 오해 혹은 그 혼동이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생긴 오해나 착각이 있거든요. 네. 도시 브랜드, 도시 브랜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브랜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만 원래 브랜드에서 나온 브랜딩이란 말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 올리면 신제품이든 새로운 서비스든 뭐가 됐든 거기에 이름 짓고 그림 그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였다. 흔히 요새 우리가 네이밍하는 거를 혹은 슬로건 만드는 걸 버벌 브랜딩 그렇게 하고 그림 그리는 걸 비주얼 브랜딩이라 그러잖아요. 브랜딩이라는 말은 사실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매우 기능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워낙 이렇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 브랜딩이란 말이 사실은 뜻이 넓어진 거거든요. 뜻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름 짓고 슬로건 만들고 그림 그리는 행위를 포함하되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브랜딩이고 전반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하는 말로 브랜딩이 쓰이거든요. 브랜드와 브랜딩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하면 브랜드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 떠오르게 만들까를 정리하는 작업이라면 브랜딩은 그게 정말로 잘 떠오르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어떻게 경험을 줄 거냐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 브랜드, 도시 브랜딩 얘기하면 기업에서의 어떤 브랜드 브랜딩과 마찬가지로 도시 브랜드 뭐 대강 이해가 가죠. 네. 도시 브랜딩 그러면 여전히 좁은 의미로 슬로건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게 브랜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기업의 브랜드 브랜딩인데 뭐 기업의
제품의 브랜드와 브랜드 그렇죠. 제 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업은 브랜드나 브랜딩을 할 때 말 그대로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핵심적인 연상, 에센스를 뭐로 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제가 늘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늘 예를 듭니다만 볼보가 세이프티를 에센스로 놓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광고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실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게 90년대 중반이거든요. 90년대 중반이고 볼보는 뭐 볼보 포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계속 30년 넘게 유지했잖아요. 네. 세이프티 하나만 남겨도 되는 거고 그게 성공하잖아요. 그게 기업이나 제품 브랜드 브랜딩은 그렇게 가능한 거다. 네. 이 플레이스 브랜딩은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도시 브랜딩은 그렇게 하나의 에센스로 하나의 키워드로 모든 거를 응축시켜서 뭘 하겠다는 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제품 브랜드는 예를 들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사는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이때 해봤자 그걸 연결하는 유통 정도일 텐데 도시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이런 차원의 그렇죠. 단선적이지가 않잖아요. 여기 그 사는 분들도 다양한 층위가 있는 거고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들,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 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다 이해관계. 네. 뭐 좀 무식한 비유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굉장히 첨단의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런 기업, 그런 공장을 만들려고 투자하려고 오는 사람이 어떤 도시에 오고 싶은데 그 도시에서 내세우는 것이 예를 들면 오로지 청정자연, 뭐 슬로우 라이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데를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전 본질적인 차이는 플레이스 브랜드, 도시 브랜드와 기업 제품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두 마디 키워드 에센스로 그 도시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전략자가 본질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브랜드 공부도 좀 했고 이쪽 커뮤니케이션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답답한 얘기가 그리고 약간은 짜증나는 얘기가 이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에센스 키워드를 농축해서 그 하나로 그거를 키워드로 슬로건을 뽑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슷한 회의석상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쉬운 단어이면서 부산의 정체성과 지향 방향이 담긴 키워드가 한두 가지 키워드로 응축되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걸 뽑아야 된다라는 밥 먹은 지 오래되면 배고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단어 3개씩만 뽑아주시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리겠다 지금. 그래서 제 얘기는 도시 브랜드는 따라서 이 브랜딩 작업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슬로건이나 비주얼에서 특히 슬로건이 볼보 포 라이프처럼 엣지 있고 뾰족하게 나오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보여지는 볼보 포 라이프면 세이프티가 명확하게 명징하게 드러나지만 도시 브랜드는 그걸 통해서 아 바로 이거구나를 느끼게 하는 슬로건보다는 그 안에 다양한 게 담길 수 있는 그런 의미나 형태의 슬로건이 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복잡해지는 지금 사회에서 그게 활용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댓글 봤어요. 댓글도 보고 아, 했더니 네네. 뭐 오래돼서 익숙함에서 오는 것 같은데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거 있었는데 네. 왜 바꿔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게 왜 필요했는지 혹은 뭐 획기적인 전략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이 나쁘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지자체들이 뭐 시장이나 뭐 도지사가 바뀌거나 특히 다른 정파의 우두머들이 오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죠. 전임자의 어떤 흔적을 지우는 식의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이 도입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꽤 됐네요. 예. 이게 아마 2002년인가 돼 있고 자세히들 모르시겠지만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써 있고 밑에 아시안 게이트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2002년에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을 도입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저 2002년에 한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였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네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2002년에 20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였어요. 그랬구나. 예. 그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슬로건이 어떻다를 떠나서 국가 브랜드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그 중에 한 일원인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체계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두 번째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에 수없이 많은 함의가 있고 좋고 익숙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다이나믹을 한 단어로 부산을 포괄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다이나믹하다는 건 매우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변화가 팍팍 일어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산 시민들이 가지는 바램, 도시의 생활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이런 쪽과는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국가 브랜드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였다는 거와 상충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나쁘지 않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산이라는 이 메가시티를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키워드로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네. 그리고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20여 년을 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이제 부산을 다 담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어떤 전략 도구로서 도시 자체를 붐업하기 위한 어떤 툴로서 부산시 도시 브랜드 리뉴얼을 착수하게 되었다. 이게 뭐 배경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엑스포는 언제 열려요? 엑스포는 이제 원래 2030년에 열리는데요. 아마 실사단이 4월 초에 와요. 근데 지금 부산하고 가장 경합 중인 데가 사우디예요, 리야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쉽지만은 않은데 4월 초에 이제 실사단이 와서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엑스포를 할 만한 도시인가를 보지 않겠어요? 네,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정상 3월 말에 이 버벌 브랜딩, 비주얼 브랜딩, 슬로건하고 이 디자인은 3월 말에 선포를 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사단이 김해공항 딱 내리면 그렇죠. 이미 다 부산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딱 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인풋을 집어넣는 아주 미친 듯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국가나 도시가 되면요. 갑자기 뛰는 이런 모멘텀은 전통적으로 큰 행사였어요. 그렇죠. 네. 월드컵을 개최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하면 그 행사 자체가 얼마나 남느냐도 필요하지만 그걸 잘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변화시킨 하다못해 구장부터 시작해서 고속철도, 인프라 이런 것이 어떤 국가나 도시에 한 단계 모멘텀, 뛰어난 모멘텀을 주거든요. 최근에 그중에 그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엑스포이기도 하거든요. 네. 부산은 이제 아시안 게임도 개최했잖아요. 네. 부산 아시안 게임도 개최했고 엑스포, 아펙도 개최했었고 그게 이렇게 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 지금 우리 시가 힘든데 뭐 이런 거 개최해서 세금을 쓰네 그럴 수 있고요. 그것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인데 그런 모멘텀을 주기 위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산시는 따라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부산의 어떤 발전, 랜드마크를 만들든 뭐 사업을 하든 시 사업을 하든 이게 그런 어떤 주제에 맞춰서 한 번에 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시 브랜딩 요소들은
그런 최대 현안인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쵸. 않겠어요?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4월 초에 실사단에 오기 전에 이거를 언베일링, 네. 딱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주 밀도 있게 네. 짧은 시간에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슬로건이 나와야 될 뭐 시점이라든가 뭐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투표하는 그 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슬로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 90년대 초반에 제일기획스 때 제가 개발했던, 우리 A가 이제 개발, 이거 영업하고 기획하는 분이지만 저는 이제 플래너 마케터니까 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가야 당근농장 100이라고? 이름은 기억나요. 네. 예. 가야 당근농장 100이라고 이 당근지수 시작해서 가야 생수도 있었고, 거기서 나중에 만든 콜라가 콜라 독립 815고, 그렇구나. 그거 제가 그 개발 담당 플래너 마케터였어요. 네. 근데 그 회사, 지금 그 회사가 안타깝지만 이제 몇 번 넘어가고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근데 그 회사 이름이 건영식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그 약간은 뭐 천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유기농 좋은 재료, 그러니까 약간 풀무원처럼 하고 싶었던 식품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건영식품이에요. 식품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영 그러면 어떤 유기농 식품 이런 느낌이 납니까? 아니요. 건영 건설도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 사장님이 그때 젊었을 때 저랑 동갑이셨고 굉장히 세련된 감각이 있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첫 이제 회의하고 그 사장 첫 PT하고 전략 PT하고 너무 좋아서 잘 돼서 사장님 또 젊으시니까 손님들께서 같이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술 먹고 여쭤봤어요. 대표님, 건영 식품인데 실제로 건영 건설도 있고 건영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돌아가신.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회사가 큰 회사예요. 회사 이름까지 뭐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네네네. 그분이 그 부친께서도 유명한 사업가고 젠틀한 사업가인데 비자금 때문에 자살을 하셨거든요. 이 아들이 아버지 이름 한 글자하고 어머니 이름 한 글자를 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비원이 담긴 이름이라고. 이건 단순히 네이밍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대표님 정말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제 광고 시안 갖고 PT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했어요. 잘 됐어요. 끝나고 또 사장님이 너무 사줬는데 제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이름 대면 안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막 술 먹고 얘기하다가 제 옆 자리에 앉았는데 막 편하게 얘기하다가 건의할 게 때문에 뭐였더니 이렇게 좋고 한데 기업명이 이게 네이밍이 이게 개판이다. 건영 그러면 누구나 건설이고 이런 거지 왜 이런 이름을 쓰냐. 어떻게 됐겠어요? 광고나 이런 디자인은 그래도 좀 전문성이 그나마 조금 인정받는다고 저는 봐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가요? 광고, 슬로건 이런 거는 에브리바디 전문가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다 털잖아요. 나도 할 수 있지. 뭐 이 야, 저게 뭐야? 예. 근데 제 농담입니다만 I love 뉴욕이 만약에 뉴욕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에 없었다 치고요. 이번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만에 부산 is good, bridge for I love 부산 했으면 I love 부산이 저는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네. 여기에 뭘 담겠다는 거니? 부산의 비전이 보이니? 정체성이 보이니? 부산을 대표할 수 있니? 그렇게 답글다는 분들한테 이게 제가 기성용도 아니고
답답하면 니들이 뛰건가 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이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 성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좀 뭐가 이상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이 회사는 이런 거를 뭐 브랜드로 디자인할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성숙해진 우리는 학생 때나 20대 후반, 30대 초반처럼 뭐냐? 저긴 뭐 디자이너도 없어? 저거 누가 쓴 거냐? 저 바보 같은 거 저런 멍청한 짓을 왜 했지? 라고 욕하기 전에 저렇게 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게 전 지식인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직은 슬로건만 보여진 상태에서 그쵸? 예, 네. 뭐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슬로건을 보고 떠오르는 게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그래도 그 슬로건이 어떻게 좀 나왔는지 뭐 네네. 그랬던 과정이나 이유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슬로건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어떤 작업들이 그렇죠. 이어질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화식해서 말씀 올리면 부산 시민들이 가지는 그 삶에서의 어떤 좋아하는 에센스는 좀 여유롭고 편안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의 다이나믹 부산처럼 좀 활기차고 좀 자유롭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좀 오픈 열려 있으면서 개방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현재 부산에서 살 때 그 필요하고 중요한 속성이나 이미지 뭐 등등 여러 측면에서 했을 때 한 이 서너 가지의 어떤 에센스라고 할까요? 코어 밸류가 압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 글로벌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여유롭고 또 풍요롭고 편안하고 이런 거를 담는 그죠? 슬로건을 만들어야 돼.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은 그 네다섯 단어를 다 엮고도 슬로건으로 길겠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원칙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쉬워야 한다. 쉽게 가야 된다. 쉽게 가야 되고 메인이 영문이다. 외부 지향이고 영어가 가장 임팩트 있는 언어고 그렇죠. 그렇다고 국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에 능통한 영미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외국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교육만 받으면 알 수 있는 수준의 영어 단어가 쓰여져야 좋으니까요.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럼 그건 표현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이 부산 분들이 가지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워크숍을 하고 그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얘기할 때 부산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가 딱히 필요하냐는 거예요. 농담으로 마 부산 아이가 이거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데 정말 다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부산 분들이 가지는 서울 대비 가지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게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제가 94년인가 95년에 제일객 부산 사무실 있을 때 거기 클라이언트가 통도 환타지아라는 놀이공원이에요. 그 진흥도 쫓고 오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어떤 놀이기구 어트랙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 광고에서 아시아 최초의 놀이기구 광고를 했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올랐습니다만 고향이 부산이라는 이유로 오로지 내려가서 거기 이제 마케터가 상주하진 않으니까 플래너가 그 고참 모시고 내려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디어 회의 하다가 저랑 고참이 함께 동의를 해서 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런 아시아 최초의 놀이기구를 보여줘도 아시아 최초의 놀이기구 하지 말고 부산 사람들한테 조금 더 꼬실 수 있는 건 이런 건 서울에도 없다예요. 그게 94년이었거든요.
그럼 30년 됐죠?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정도의 인식은 확 가라앉고 그죠. 부산에 대한 자긍심 네.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사 나왔는데 워라밸 1위 도시가 부산이 됐어요. 계속 서울이었다가 부산이 됐어요.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 부산 분들이 가지는 자긍심을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담아내줄 거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슬로건 자체가 완성도와 의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로건의 방향성을 몇 가지로 잡아서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브랜딩을 해서 정말 여유롭고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은 관광객들은 부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 거냐.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광고에서 얘기하는 desired response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 반응. 아, 부산 좋네. 그런 기대 반응 쪽으로 하나 뽑아보자. 두 번째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거기 사는 분들, 시민들, 방문객들, 투자자들을 연결할 때 부산이 마치 그 플랫폼처럼 그걸 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로 보이고 싶다. 그런 방향을 한번 개발해보자가 그 키워드가 브릿지였어요. 네. 그거는 시민 공모에서 1등한 안이 1등 제일 중간에 1등한 안이 월드 브릿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드나 글로벌을 대놓고 붙이기 시작하면 촌스럽거든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거를 좀 손을 봐서 브릿지 포 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단순히 그 슬로건이나 그림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도시, 타의 모범이 도시가 되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어떤 브랜드 오너의 의지를 강조한 부분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고 정리된 안이 트루 플레이스예요. 이쪽은 최종적인 기대 반응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뽑아보자. 네. 중간자적 역할에서 플랫폼 역할은 시의 중간자적 역할을 좀 얘기해보자. 그게 이제 브릿지 폴. 부산시의 의지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보자. 트루 플레이스 부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단어로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양하게 베리어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 아이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국문으로 지금 부산이 좋다가 아니에요. 부산이라 좋다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부산이라 좋다예요. 부산 분들이 가지는 자긍심, 교통 환경 빼고는 다 좋아하세요. 서울보다 못할 게 없다고 믿고 더 자연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리가 돼요. 부산은 더 글로벌해져야 돼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부산만의 자긍심, 독특함이 있어요. 부산다움이 있어요.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활기찼던 그리고 기존에 썼던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걸 갖고 만든 단어가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가 부여돼요. 그러면 부산이스 무슨 부산이라 좋다. 부산 아이가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향점이 코어 밸류가 그대로 정리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이게 그렇게 쓰일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is good 이거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체 변화의 방향성이 여기 있어요. 부산 is good 밑에는 good to work이에요. 네. good to work예요. 그럼 부산시는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많이 유치하고 투자도 많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good to travel이면 여행하기 좋게 이렇게 다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제가 뭐라고 주창하고 있냐면 부산이스 굿은 부산이란 도시 브랜드의 인식 자체,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를 변화시킬 때 실체 변화의 방향성을 담고 그 안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냥 감히 이게 큰 그릇 같은 게 된다. 그래서 그걸 또 컨테이너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촌스러워서요.
이게 플랫폼 슬로건이다. 부산과 시민이 있을 때 그 바뀌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슬로건이라고 감히 주장하고요. 특히 기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 브랜드는 브랜딩, 좁은 의미의 브랜딩으로 끝났어요. 슬로건 만들고 디자인하고 끝. 부산은 이미지 인식과 실체가 동시에 변하는. 그걸 우리는 기업 브랜딩에서 뭐 오센틱 브랜딩, 진정성 브랜딩이라고 했잖아요. 왜 도시 브랜딩에서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플랫폼 슬로건이라고 뭐 말은 좀 촌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기대 반응, 최종 반응, 부산이라 좋구나, 좋네 라는 거였고 거기에 실제 변화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알려지고 정착되고 뜻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지실 거고 전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고 실체와 인식이 동시에 변할 수 있는 드문 사례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부산 is good이 이렇게 되죠. 글로벌 슬로건 부산 is good. 근데 이게 뜻은 이렇고 이렇게 플랫폼처럼 쓰일 거다. 공식 한글 슬로건 부산이라 좋다. 부산 지역 언어로 마 부산 아이가. 그런데 부산 is good을 부산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는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랬더니 어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마 부산 아이가 이렇게 했더니 부산 쥐기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인터랙티브한 이런 그건 제 그냥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민들 품으로 다이내믹 좋은데 왜 건드렸어요? D가 다이내믹이에요. 승계했어요. 라고 다독여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일을 제가 참여한 사람 아닌 입장으로 하지만 저도 뭐 브랜딩 조그만 거 하고 있지만 이제 저도 완전 시민까지는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으로 제 그냥 의견과 저의 뭐 소감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게 나왔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다고 뭐 모두가 그 슬로건만 보고 다 이유를 가늠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아쉽고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네.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거고. 이제 이게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도 말씀하셨던 대로 캠페인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부산 시민들 혹은 부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느끼게 되는 그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점점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점점 말이 되어진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오늘 또 이렇게 빠르게 저희가 모이는 요 상황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산시 이 브랜딩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궁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보던 분을 직접 뵈서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